자, 근데 그런 또 배현진 의원이 오늘 법원 출석했습니다. 뭐 때문에 했냐? 뭐 아시죠? 그 당 윤리위가 윤리위를 지도부가 당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쳤어요. 이게 뭐 어제 또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자기가 아동학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반당권파라서 탄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근데 법원에 가면 보통은 정치적 레토릭을 쓰다가도 그렇죠. 좀 법원의 언어를 쓰지 않나요? 네. 이거를 재판관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저 표정 왜 저래요? 많이 힘드십니다. 요새. 네, 많이 힘드세요. 네. 저건 또 무슨 표정이지? 와, 하여튼 참 새로운 모습 많이 보게 돼요. 네, 저거는 진짜. 저는 이게 이분의 어떤 이 법원에 가서 주장을 한 논리가 좀 궁금해요. 재판관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 이게 사실은 예.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건 이게 법리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따진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요 법원 앞에 가서도 뭐 반대파를 숙청하고 있다. 무슨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작한 거다. 네. 이런 그 정치적인 레토릭을 쓰고 있으면은 판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지금 확대를 하는데 예, 말씀하시죠. 네. 저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사악한 걸 넘어서 음흉해 보여요, 사람이. 이게 또 사실 그러니까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건지가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처분이가 안 될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굳이 법원까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거를 소송비를 굳이 쓰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핵심이 기자님 아시겠지만 아직 윤리위 결과가 최종 지도부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효력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계 확정이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다음권 정지 같은 경우는 뭐 최고의 의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의결이 아니라 보고를 해서 최고위에서 이제 윤리위가 이런 결정을 했군요라고 이제 인지를 해야 이제 그게 의결과 전혀 별개로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심 신청 기간 열흘이 있으니까 열흘 동안은 일단 우리가 또 트집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보고를 좀 미룹시다. 안건으로 좀 나중에 올립시다. 지금 그래서 당원권 지금 정지된 상태 아니에요. 곧 정지되겠지만 시한부지만. 근데 지금 재심 기회도 있고 지도부가 아직 확정을 안 지었는데 이거를 또 법원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길 생각이 없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진짜 법원에서 뭔가 승소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전략이었으면은 그러니까요. 일단 지도부에 보고가 되고 지도부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한 다음에 했어야 맞죠. 근데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선수를 쳐버렸다는 건 이거는 법원에서 애초에 뭐 이길 가능성은 본인들도 없다는 걸 잘 아니까 이런 것들 뭐 하나하나 다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이슈 메이킹 하면서 지도부 흔들어 보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꼼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장도혁의 리더십을 흔들어 보고 당 지지율도 빼보고 그러니까 분탕 치겠다는 거죠. 분탕. 그러니까요. 친한파들 보면은 뭔가 실제로 막 고소고발하는 것도 막 법적으로 단죄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입틀막 하고 기사 한 줄 더 만들고 꼭 그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고발하러 가가지고 우르르 끌고 와서 이슈메이킹 언론 플레이 하겠다. 이상규 위원장도 저 뭐 한동훈 삼촌인가 하는 그 유튜버랑 그 지지자들 나와가지고 또 막 플래카드까지 걸고 고발을 또 했더라고요.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발 그 자체보다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가처분 결과는 사실 금방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다 기억은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그 이준석 때 그때 한번 이제 이준석이 승소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장해찬 부원장 주도로 그 절차적인 어떤 그런 그 좀 뭐랄까 꼬투리 잡힐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을 다 수정하고 보완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은 결국 절차에 대해서 보는 건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아무리 장난질을 하려는 판사 뭐 예를 들면 좌파 판사가 걸려가지고 장난질을 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글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 두 건은 기각이 되지 않을까. 좌파 판사도 배현진이면 좋게는 안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혹시라도 뭐 한파 판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판사들은 또 한동훈 엄청 싫어한다더라고요. 한동훈 때 뭐 양승태 대법관 관련해서 대법원장 관련해서 정말 무자비한 그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여담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 배현진 의원 얘기도 좀 해봤는데 또 한동훈 씨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안 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혼자 뭘 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만 하루에 한 번씩 까줘야 재밌어요. 그래도. 어제 우재준 최고위원이 또 가서 상당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는 그 대구백화점 가신 거 보셨죠? 네네. 네. 근데 사진이 좀 여러 장 나왔는데 어제 장해찬 부원장이 굉장히 흥미롭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구백화점 앞에서 허리춤하고 있는 사진 보셨습니까? 저도 어제 방송에서 다뤘는데 네. 그 무슨 새창살 사이로 이렇게 백화점 이리로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 친구가 그 감옥 갈 걸 알고 미리 약간 구치소 체험하는 게 아닌가. 안에 누가 봐도 세상에서 구치소에서 뭔가 밖을 내다보는 듯한 혹은 구치소 안을 들어보는 듯한. 네. 근데 저건 솔직히 저거 약간 그 시민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네. 그 지나가다가 보면은 저 좀도둑 아닌가. 아니 저 이미 뭔가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문 닫은 백화점에 왜 저러고 기웃거린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구 백화점이 문 닫은 지 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진짜 저 인근에 거주하시는 대구 주민들, 제가 당원분들 좀 소통을 해봤는데 되게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도구백화점이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는 알고나 지금 저러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대구 시민들한테는 좀 아픔이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대구의 또 경제 침체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데 좀 저런 식으로 안에 뭐가 있을 거라고 저렇게 쳐다보는 사진을 굳이 찍었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게 그 주호영 의원 지역구 나가려고 침바르고 다닌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마 지역에 대해서 내가 미리 말 안 하겠다. 그러면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정면 승부하겠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겠습니까?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말은 그렇게 세게 해놓고 막판에 가서는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뒤집겠죠. 뒤집을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나올 수 있도록 부추겨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나와가지고 완전히 개망신을 당해봐야죠. 나와가지고 대구 예를 들면 대구에 나와서 보수의 성지, 보수의 중심인 대구 한복판에 나와가지고 지지율 한 5%도 못 얻고 광탈하면은 뭐 본인이 쪽팔려서 알아서 직구멍으로 그러니까 숨어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약간 두 개 정도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대구로 나가고 싶어 한다. 이건데 일단 대구는 근데 재보궐 날지 안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지율을 현재 여론조사 공표된 걸로 봤을 때는 원외에 계신 이진숙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이 거의 좀 더블 스코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 되면은 애초에 재보궐 날 수가 없고 주호영 의원 혹은 추경호 의원이 돼야 그나마 나는 건데 이것도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럼 이제 대구는 가능성도 없는데 나온다고 해도 뭐 되겠어요 사실? 안 되죠. 한동훈 씨가 뭐 한 10%든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대구는 가능성이 좀 낮다 치고 부산으로 가면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히려 당선도 안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까지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이건 정말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 참사이기도 하지만 한동훈 씨는 완전 이거는 돌아가겠다고 하는 당에 정말 먹칠을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뭐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지 한동훈에게 웃어주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 한동훈이 보수 쪽 표를 이렇게 많이 뺏을 것 같지는 않고 민주당 표 많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준석 표도 보면은 그 고르게 좀 나눠져 있어요. 맞아요. 개혁신당 표 보면 보면은 개혁신당 안 나오면은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은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좋아하는 부류들이 어차피 그 민주당에서 문재인 지지하고 안희정 지지하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저 한동훈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쎄 저는 뭐 과연 한동훈이 오히려 보수표를 뺏어서 보수가 후보가 떨어진다? 그럴 일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뭐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실제로 신기한 게 확실하게 이 개혁신당 딱 갈라가지고 이를테면은 개혁신당 후보가 있는 양자 뭐 3자조사에서는 뭐 개혁신당 후보 찍겠지만 이게 우리 양자조사도 하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그렇게 조사를 하면은 개혁신당 지지층은 진짜 신기하게 반반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뭐 우리랑 뭐 한때는 뭐 가치관이 많이 연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구도라면은 뭐 합친다고 딱히 플러스는 또 아닐 수 있다. 이제 또 이런 차원에서 한동훈도 똑같다.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나오기도 어려울 것 같다. 뭐 한동훈 씨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우리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재준 최고위원 내려간 건 보셨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저한테 또 제보를 보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좀 봤는데 지지자들이랑 문자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예, 봤어요. 제가 근데 그 문자가 확실하게 우재준 최고위원인지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제 구독자분도 논평을 못 하는데 우재준 그거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은 아니 제가 그러니까 확인된 것도 제가 예전에 많이 봤는데 요번에 나온 것들도 보면은 그 말투나 이런 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그래요. 그 일반 당원들이랑 막 기싸움하고 갑자기 막 귀여운 척하고 귀여운 척들. 막 우재준 삼행시를 누가 보냈어요. 하여튼 이렇게 욕하는 삼행시. 근데 자기 입으로 우리 재중이 하트병. 뭐죠? 저기 있다. 일단은 저게 근데 저런 같은 번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 지지자분들께서 당원분들께서 문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은 답장 안 하잖아요. 저런 것도 좀 젊고 좀 귀여운 사람이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우재준 같은 사람이 하니까 나이 친구가 아이씨가 하니까 좀 오버헤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저런 거 사실 남자들은 평생 안 하죠. 여자들이 하는 거지. 저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는 문자라고 치고. 근데 최고위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제명당한 한동훈 씨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따라가서 이제 한 것 같죠? 지금 수행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대구백화점 갔다가 이제 여러 일정 하는데 한동훈 일정 하는데 옆에서 같이 붙어가지고 아예 투샷이 나왔고 복장도 다르죠. 오늘 보니까 또 갔네요. 또 오늘은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를 한동훈 씨가 갔다.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제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고 아마 보도도 됐고 당원들 문자도 지금 보니까 확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갔어요? 보란 듯이?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재준은 그냥 지금 당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저거는 해당임을 본인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윤리 징계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징계 사유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에요. 그것도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당에서 해당행위와 범죄, 여론조작 범죄로 제명당한 백수 건달 시중을 들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저게 무슨 나들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씨가. 출마하겠다고 지금 지역구 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고 난리가 났잖아요.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또 저렇게 하는 거는 저거는 그냥 나는 니들은 떠들든 말든 떠들테로 떠들어라. 난 내가 할 길 간다. 이거는 징계할 테면 해보라. 도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당 지도부 도발하는 거. 이거 진압해야 돼요, 이거. 근데 일반 의원도 아니고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 이게 최고위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결정할 때 이재명 49%밖에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일단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우리 나머지 48% 51% 반대하니까 대통령 아니야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한동훈 제명 최고위에서 본인이 속한 최고위에서 본인 빼고 전원 다 사실상 동의를 해서 제명 결정됐는데 그럼 지도부 좀 사퇴를 하든지 왜 지도부에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 씨를 보좌하면서 지도부가 결정한 것을 자기 부정을 하는 건가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장면 좀 처음 봐가지고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나름 반대했으니까 한동훈 씨 제명 아니다 이런 건가요? 지금 한동훈 개파 발목 잡는 것들 때문에 이 당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난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해야 우리가 여당이랑 싸울 기초 체력이 생기는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바닥부터 완전히 그 시스템을 다 바꾸려면은 사실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이놈의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맨날 의총 불러가지고 자꾸 하는데 일단 선거 하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스트는 이번에 지방선거 이겨가지고 장도혁 대표가 연임해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시스템 정비도 좀 하고 싹 다 갈아야 돼요. 이 인력도 좀 물갈이하고 좀 그런 어떤 여유가 좀 우리가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걸 위해서도 지방선거를 또 승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 다 개별 헌법기관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제발 그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좀 권한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무처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도와줄 사람 없고 정부에 잘해달라고 그러면 다 줘요. 그리고 세비 나오죠. 후원금 받을 수 있죠. 보좌진 9명 들어오죠. 그리고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와가지고 공청회 한다 그러면 안 옵니까? 다 와요. 회의실 빌려주죠. 그 많은 자원 대체 어디 쓰시는 거예요? 저는 좀 궁금해요. 네. 좀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대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보수가 뭐 하냐고 의원들. 보수가 항상 이게 문제. 네. 이 일은 장외에서 우리가 다 해. 그러니까요. 장외 스피커들이 다 하고. 네. 예.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아니, 하다못해 민주당처럼 저 민노총 패거리 다니면서 뭐 장외투쟁이라도 하든가 저기 민중총궐기니 뭐니 맨날 주구장창 그 민노총 손잡고 나와가지고 집회라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당 의원들은 신선 노름이나 하고 그냥 대구 내려가서 한동훈 그 제명당한 한동훈 씨나 만나고 이러니까 당 돌아가겠습니까? 사실 저 오늘 약간 저도 좀 현타가 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을 봤을 때 저는 원래 보수정당 유능해서 좋아했거든요. 네네. 이 좌파들은 선전선동이나 하지 집권하면 개판치니까 뭐 문재인 노무현 정권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거치면서 제대로 된 국가적인 레거시를 남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보수당 지지하는 거예요. 건국하고 산업화를 했던 실적을 낸 정당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 지금 국민의힘 보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절연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 절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무능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사실 뭐 환경 전문가라고 데려오고 무슨 교육 전문가라고 데려오고 무슨 한국 노총 출신이라고 데려오고 그분들 다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통하는 라인들만 하더라도 지금 노란봉투법 때문에 난리고 지금 뭐 그 제명당한 그 민노총 간부들 면직당한 간부들 아니 그 노조 활동하는 핑계로 5년 10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은 사람들 다 면직됐는데 윤석열 정권 때 지금 다 복귀 준비하고 있대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MZ노조들 열받아 있는데 이것도 하나 관리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에 대해서 챙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지율 난항이 다른 문제가 말씀하시죠. 하여튼 싹 좀 갈아엎어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해요. 저 이렇게 일 못하는 집단 처음 봐요. 그러니까 다 답답해요. 모든 면에서. 우리 윤석열 솔직히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 오랜만에 이런 얘기해. 저도 정책 얘기. 근데 안 해. 그냥 맨날 커피 타면서 뭐 장도영이 어쩌고 절연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뭐 저 외세들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10만 대군 양성해가지고 지금 조선반도를 먹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절연을 하니만이 윤어게인 세력들을 절연을 하니만이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그거 말고 저는 그게 한심한 거야. 그거 말고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 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쓸 논평에 딱 그게 첫 줄입니다. 원래 자기 의지 없고 전문성 없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언론들이 이간질 좋아하니까 대충 그냥 내부 총질하면은 보도 태워주거든요. 안티테제로 존재감 과시하는 지금 전략만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참담한 심경이고 저희 윤석열 정권 때 민생토론회 한 거 그냥 그 기사만 쭉 모아가지고 모아놔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발굴한 의제보다 한 100배는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그대로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우리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가 뭔지도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 한 80% 모를걸요? 그렇죠.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그럼 정치 왜 하시는 거예요? 저 좀 궁금해요. 문득. 해먹으려고 하는 거지. 요즘 의총을 이번 주 내내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저도 약간 좀 현타가 와요. 내가 이런 사람들 지금 뒷바라지 해주려고 이 개고생 약간 이런 생각 그 마음의 소리. 저는 일단 다음 국회 때 공천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개혁으로는 안 돼요. 혁명이 필요해요. 저는 솔직히 한 김민전 의원, 현역 의원 중에는 김민전 의원이랑 뭐 플러스 알파로 한 10명 정도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싹 다 물갈이 했으면 좋겠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푸념 늘어나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당을 위해서 왜 우리가 근데 사실 저도 마음의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양심은 이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좌파들 집권하고 나라 말아먹는 거 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 마음 하나로 지금 버티는 거지. 야, 이 당 지금 국회의원들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분야를 할당해 줄 것도 없이 상임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소관 업무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심지어 다 나열을 해줬어. 아니, 교육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안은 얼마나 많은데요. 유보통합도 지금 하고 있고, 고교학점제 문재인 때 그때 의결한 거 지금 올해부터 집행하고 있거든요.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거 좀 챙기세요. 문제 있는 거. 그런 얘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환경 전문가라고 지금 24년도 입당해가지고 비례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지금 이 정권에서 원래는 종이빨대라도 쓰라 그러더니 종이빨대
들어갈 때도 금지시킨다고 지금 그렇게 보도 나가지고 일회용품 자체를 다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세제도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식이면 텀블러 닦아 쓰는 것도 친환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친환경인지를 좀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공론화를 해야죠. 네. 새벽 배송 문제 왜 산자위 안 챙깁니까? 왜 증시 문제 왜 정부위 안 챙깁니까? 뭐 하는 거예요 대체? 그리고 운영위에서 지금 김남국 같은 사람들 대변인 들어오고 이런 거 다 챙겨야죠. 일을 안 해. 일을 내가 봤을 때는. 아우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당 뒷바라지 한다고 뭐 뒷바라지 말이 적절하진 않죠. 당직자로 돌아와서 나가서 싸우는 이유가 안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간 열어주려고 우리가 스피커들도 역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저는 정말. 일할 의지가 없는 분들은 좀 이제 좀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좀 알아서 좀 빠지는 게 맞다. 세금 아깝습니다 정말. 단비가 아깝고 세금이 아까워요. 솔직히 지금 2030 이 청년들 중에 지금 현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어떤 일하고 싶은 어떤 의지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그런 거 좋은 사람도 훨씬 많아요. 네. 저는 이제는 좀 이선 후퇴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좀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많이 좀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외부에 있는 저도 답답한데 내부에서 일하고 계신 박미연 대변인이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이거 꼭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공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내에 왜 계시는 거예요? 입 털려고 원내 오는 게 아닙니다. 입 털은 것만 하고 싶으면요 그냥 언론인 하시면 되고요. 그냥 입도 제대로 못 털잖아 진짜. 입도 못 터는데 입만 털 거면 언론인을 하거나 평론가를 하거나 시민단체 대표하면 돼요. 성명은 전현직 당협위원장 아니어도 시민단체 대표 명의로 낼 수 있습니다. 성명만 낼 거면 왜 정치를 하냐고요. 원내에 왜 들어와 있어요? 정책하라고 법안 발의하고 토론회 공청회 열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문가들 자문 듣고 그 일반 국민들 민원 듣고 처리해 주라고 문제 해결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그 자리가 답답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요. 의총 열어서 당대표 좀 그만 괴롭히시고 일 좀 하세요 제발. 호소드립니다.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네,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심각한 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는지 짧게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으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서 억지로 통과된 이 법 왜곡죄나 이런 것들로 첫 번째 고발할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안 물러나고 버틸 거냐. 그러니까 완전히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저 민주당의 어떤 만행을 알리는데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군하고 싸우고 있는 이상한 이런 구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대법원장 자리가 그렇게 좋냐라는 이 워딩이 대한민국의 이 여당의 대표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이 상권 분립인데 이 상권 분립을 국회랑 정부랑 진짜 열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저는 판사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판사분들이 저는 나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분들이 좀 나서줘야 우리가 뒤에서 받쳐주지 우리가 나서서 우리만 나서서 뭐 하냐고요. 네, 아마 조용히 있다가 그냥 사표를 내실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법을 왜곡했는지 아닌지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여당 입맛 그리고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법을 왜곡했다라는 걸로 그렇게 가름하면서 법관들의 옷을 벗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험생의 엄마인데 뭐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니? 저는요 대학 나온 다음에 저는 뭐 로스쿨 갈 거예요. 그러면 그래 판검사는 하지 말아라. 변호사가 장땡이다. 이렇게 전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누가 무서워서 판검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법 개편 강행에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처장직을 사퇴하면서 불만을 드러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대법원은 그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재개를 안 하니까 이재명 재판을 대통령 됐다고 멈춰버리니까 이런 모욕과 이 사법부가 산산조각 나고 완전 업신여긴 당하는 현실을 사실은 자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정도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에서 대선 전에 이미 이재명 재판 할 건가 안 할까를 미리 자기 의견을 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거 안 하고 나중에 이제 파기환송을 뭐 그것만 막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죠 재판이 중단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나왔을 수 있을까?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여론조사지만 만약 이재명 재판 뭐 중단되는 수면 안 뽑았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재판 재개를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아직도 절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계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그 파기환송을 파기자판으로 하지 않았어야 됐느냐라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진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무죄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어디서 재판을 받아서 털든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자꾸 재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더구나 공소 취소를 하자는 그런 모임도 있잖아요. 공취모가 말이 됩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이 세금을 받으면서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걸 만든다. 진짜. 참 황당합니다. 그리고 이 공취모도 2개가 생겼다가 하나가 지금 없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하는 짓들입니까 지금? 우리 세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없어진 게 아니라 네. 이 공소 취소 모임을 정청래가 아예 당의 공식 기구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당의 공식 TF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막 나가 버리는 거죠. 더 막 나가는. 앞으로 그것은 이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그들의 동료들을 위한 공소 취소 모임을 하겠다라는 걸로도 저는 확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당의 어떤 기구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TF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공소취소 모임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 송영길 전 소나무당이 됐나 이제 합당했죠. 입당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원래 유죄였던 게 무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윤관석 의원 관련됐던 돈봉투 사건 있잖아요. 네. 돈을 준 사람이 유죄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가지고 2년형을 살았는데 어떻게 돈을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2심에서 무죄가 됩니까?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소취소 모임을 이렇게 그냥 온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만든다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충격의 역치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게 놀랍지도 않고 수많은 그런 이상한 일 중에 하나다 해프닝이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고 기준은 우리가 계속해서 높이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럴수록 이렇게 외부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총질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것이 답이고 우리가 지금 이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이 선명성을 더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판사들이 매우 쫄아서 지금 뭐 검사 특검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하고 그리고 뭐 웬만한 좌파들이 연루된 사건은 다 무죄 비슷하게 주고 있는데 이렇게 판사들이 쫄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공소 취소까지 하자 그러면 대체 얼마나 이 자기 무죄에 자신이 없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 판사들이 이재명 재판에 과연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그런 강신이 있을까? 근데 공소 취소. 이건 뭐냐? 빼박 범죄자라 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좀 64% 지지할 게 아니라 좀 최소한 지지율이라도 떨어뜨려주는 그건 뭐 목숨을 건 투쟁도 아니고 좀 지지율이 떨어지면 얘네들이 이거 아닌가 싶어서 물러날 텐데 지지율이 계속 60%대. 뭐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어 진짜. 지금 국가적으로 코스피 6천이 넘어갔다 하면서 뭐랄까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좌파 지지자분들도 무슨 얘기만 하면은 뭔들 괜찮아 코스피가 6천 넘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식하세요? 그러면 본인 주식 안 한대. 그래서 그럼 본인 살려면 뭐가 좋아졌는데요? 그랬더니 뭐 주변이 잘 되면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요. 주변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근데 외국에서는 이 우리나라 주식을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매수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어떻게 보면은 스테로이드를 먹은 듯한 이런 이 증시가 갑자기 가라앉으면요. 그러면은
피해는 누가 봅니까? 다 우리 주변 사람들. 영끌에서 부동산이나 내 생애 내 첫 집 마련하기가 요원하니까 이것을 다 그냥 증시에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가 내려오는 거를 과연 허락을 할까? 어떻게든 뭘 해서든 그렇죠? 네, 틀어 막아서 계속해서 부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방선거 끝나면요? 푹 가라앉을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건데 저는 주변에서 그런 많은 물론 이제 이런 민주당 지지자분들을 제가 뭐 좋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도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근데 지금 자영업 경기는 진짜 안 좋거든요. 정말 안 좋거든요. 실물 경기가. 주변에 뭐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도대체. 저도 이제 기자분들이랑 점심 저녁을 거의 매일 먹으니까 제가 전에 한번 하소연도 했는데 저녁에 어디 가잖아요. 여의도의 식당. 네. 방이 텅텅 비어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여의도에서 몇 년 전만 해도 룸 잡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3, 4일 전부터 예약해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아요. 당일에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아유, 참. 그러니까 지금 작년 2025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0%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1.1%, 일본 우리보다 경제 규모 큰데 1.1%란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오직 코스피 수치에만 관심이 있는. 언제부터 코스피 수치가 우리 거시경제 30표에 포함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 물건 늘어지는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다뤄볼게요. 김용이라고 아시죠? 네. 알죠. 이재명의 최측근. 네. 근데 지금 2심까지 징역 나와가지고 현재 네. 징역을 살다가 보석 중이거든요. 네. 근데 징역 나와서 보석하는 사람이 자기 무죄를 확신하는지 출판 기념회를 떠들썩하게 하는데 거기에 민주당 웬만한 국회의원들이 다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출마 생각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와 진짜 놀라워요 이거 정말. 그러니까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출마하겠다고 뭐 이재명 정부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라디오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범죄자가. 네. 근데 한동훈은 어디 나갈지 말을 못 하는데 이 범죄자는 이 말을 해. 야, 동훈아, 넌 범죄자보다 못하냐? 진짜. 아, 거기서 또 그걸 찾아내는 진정한 반환이 다 되셨네요. 저는 한 씨하고는 말 안 해. 악수하지 않아. 안 해. 아니 듣다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했는데 듣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게 되네 약간 네. 그런 느낌. 옛날에 이런 대단하십니다. 무리수로 저를 까셨거든요. 네. 네. 근데 하도 한동훈. 네. 대단합니다. 와 연금술사 같아요. 네. 그리고 자꾸 머리 저 가발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정말 윤미향 전 의원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김용도 그렇고 전재수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공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진짜 우리나라 특히 좌파 공직자들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고 무조건 지지해서 그냥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는 항상 하는 말이 선출직은 임명직보다 유대하다. 임명직을 다 꿇어라. 어디서 선출직한테 개기냐. 계속 이 레파토리 하잖아요 정말. 맞아요. 아, 자천으로 또 산림청장 되신 그분도 처음에 경질됐을 때 그 사유를 말을 안 하길래 보통은 뭐 때문인지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걸 또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는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뭐 분당에서 교통사고를 냈나 그랬는데 면허 정지 수준. 그러니까 음주운전 때문에 이거를 말을 참 안 했었구나. 근데 그때 그 기사의 댓글이 참 재밌었습니다. 대통령감이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저는 앞으로 좌파 음주운전하면은 수치를 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0.158인가 했잖아. 그걸 깨느냐 아니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분이 못 깨면 깼어요. 불경죄 깨면은. 못 깼어요? 못 깼어요. 이번에 김인호 청장이 더 낮아요?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김인호 청장 사고 영상 보니까 네. 횡단보도 걷던 사람 칠 뻔하고 그러니까요. 차가 완전 산산조각 수준으로 박살났던데. 그러니까. 그래도 더 낮은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네, 취소가 아니라 정지 수준. 이재명 네. 운전을 얼마나 그러면 얼마나 이재명은 대단한 거야. 만취했을 때 운전을 했다는 거지? 대단한 거지. 대단한데. 그 수치는 정확하게 이제 언론 기사를 좀 찾아봐야 되지만 제가 본 기사에서는 제가 0. 얼마를 잘 못 읽은 건지는 몰라도 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나왔습니다. 네. 와, 정지구나. 0.08 이하구나. 어머.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저 빵 터졌어요. 그 음주운전으로 잘린 사람 대통령감이라는 생각을. 네. 아니, 보세요. 차가 저렇게 박살이 나 있다니까요.
어머나, 엄청 큰, 이거는 감출 수도 없는. 그리고 횡단보도에 걷던 분이 몰라서 막 피해요. 그분이 안 피했으면 치였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대단합니다. 저 누가 추천한 사람입니까? 저 사람 진짜. 저 김현지 추천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뭐 오피셜하게는 본인이 이제 자천이라고는 하지만 그 성남의제 20일 시절에 그 안에서 뭐 활동을 이런 같이 했다. 네, 활동을 같이 한 그런 사람이어서 뭐 김현지 실장 측근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많이 이제 회자가 됐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이제 뭐 저렇게 해서 뽑은 사람이 음주운전해서 걸렸다. 그러면 이제 뭐 검증 같은 걸 잘 못했다고 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댓글 보니까 좌파들 이러더라고요. 이재명 측근도 잘랐다고 이렇게 막 이재명 만세를 외치고 있어요. 정말 그 이재명이 뭘 해도 그냥 지금 다 떠받드는 거예요, 진짜. 임명한 거는 기억에서 사라진 거예요. 증발된 사라졌지. 거예요. 그냥 잘랐다. 잘 잘랐다. 우리 젠프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근데 윤통 같은 경우는 뭐 국수본장 임명했는데 그 아들이 예전에 학폭 이거 갖고도 난리를 쳤으면서. 근데 교수님 한편으로는요. 네. 우리 지지자들도 네. 그 개딸도 좀 배워야 돼요. 그래. 보세요. 임명했으면 임명 잘했다. 사고 쳐서 자르면 잘 잘랐다. 뭘 해도 잘했대. 우리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은 말 토시 하나 장동혁 대표가 한 말도 아니고 그쵸. 대변인이 토시 하나 잘못 쓰면 장동혁이 책임지고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할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좀 이렇게 그거 좀 배워야 돼. 내가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이빠른 정당이고 너무 대쪽 같은 지지자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좌파들 배워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진짜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끈질기게 몇 년을 끌고 늘어져서 결국엔 이렇게 단죄를 하는 게 진짜 죄도 없는데 만들어서라도 덮어 씌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 무조건적인 지지자 이걸 좀 배워야 돼. 진짜로. 근데 우리 쪽엔 겁나 깐깐하면서 저쪽엔 그냥 복수를 안 해. 맞아요. 근데 이번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하다 제가 참 우리도 뭔가 변화의 기운이 있다 느꼈던 게 일단 비판이 처음에 나오지만 그래도 재빨리 우리가 수습이 된다. 네, 수습이 되면서 그래도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일단 믿어주고 응원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이 유튜브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좀 여론이 모아지면서 같이 단합이 되는 이 연출이 저는 우리 당 역사상 저는 이거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멸콩도 조금 말을 이상한 조금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몇만 명이 막 탈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을 거 멸콩 말고 뭐가 있다고 탈퇴하면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건데 왜 구독을 취소하냐고. 몇만 명이 탈퇴한 적은 없고요. 얘를 한 2,000명 구독 줄었어. 그 2,000명 치고서 뭐 하냐고.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다시 다 복귀됐어요. 그래? 실시간 시청자는 그때도 안 그러지 마 진짜. 좀 애정이라는 게 있으면 좀 그러면 안 돼. 사람이지 왜 그래. 이게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듯이 우리 이 진영 안에서도 자잘한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공동체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동지애를 좀 이럴 때는 좀 불태워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그럼요.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저하고 아내는 공통점이 개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도 10년 넘게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만 공통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나 틀리다고 세상에 그걸 떠났는데 말이 되냐고 이게.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지지야. 우리가 오랜만에 예전 이제 1년 전이죠. 대선 때 시청자가 딱 요 정도였거든요. 네. 3, 4천. 그때 제가 매일 시청자들이랑 싸웠거든요. 여러분 일단 선거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일단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누가 됐든 간에. 근데 오랜만에 오늘 그 다른 토론의 영향으로 한 3, 4천 시청자가 나오니까 또 시청자와 이렇게 한판 붙는 그 정겨운 오래된 원조 시청자분들은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가 괜히 그 방송 얘기해서 다 글로 가신 것 같아. 몰랐다가. 맞다 있었지 그 방송 이러면서 이제. 혹시 아니, 보고 오셔도 돼요. 보고 오셔도 되는데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꼭꼭 누르셔서 스스로 다른 분들도 이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게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고 저는요 진심으로 우리 멸콩이 제가 진행하고 제일 잘 나올 때는 15,000 평균적으로 만을 계속 넘기다가 오늘 오랜만에 거기 20만 명이 본다는데 그걸 자연재해지 그걸 어떻게 이겨 20만 명이 본다는데 오늘 3,000명 4,000명인데 이 3, 4천이 저한테 더 소중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
네. 정말. 진짜 3,400이네. 어떡해. 진짜. 혹시 근데 뭐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 토론회 보신 분들은 어떠고 있나, 그냥. 제가 아까 저희 남편한테 카톡이 왔는데, 7만, 8만, 10만, 12만, 57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마해라 좀 이렇게 답장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왜 금요일 날 그런 토론회를 해?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괜히 못해서 그런 거 같잖아. 그쵸. 우리가 1등한 적도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럼요. 근데 오늘이 저한테는 너무 더 소중한 날이고 지금 보고 있는 3,500분이 진짜 찐인 거예요. 찐. 네. 3,400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방송 막바지에 그 부정선거 토론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을 여러분이 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선거 보이콧 하자는 건 우리 다 죽자는 뜻입니다. 맞아요. 무조건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서 선거하고 투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콧 하자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사전투표가 그렇게 문제라고도 하니 그럼 본투표라도 꼭 하자.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재명 얘기 잠깐 할게요. 이재명 저 분당집 팔았습니다. 드디어 내놨나? 팔았나? 판다고 내놓은 판다고 내놨는데 시세보다 낮게 내놨다는데 29억이더라고. 도대체 시세가 어떤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부동산 때문에 1주택도 투기 목적이면 단죄한다 그러는데 근데 1주택이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정말 신기한 애들입니다. 맞아요. 와, 그리고 근데 29억이면 진짜 다른 나라 이야기 같다 정말. 그러니까. 그럼요. 전에 그 개항을에 출마할 당시에 원래는 그때 내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이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르면, 그렇지. 이 신념에 따르면. 그러면 저는 내놨다고 우리 젠프 잘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냉정하게. 네. 그러면 그때 당시 개항을 출마할 그 당시의 시세를 따져서 그 차익만큼을 사회 환원해야지. 그래야지 진정성을 저는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재명한테서 뭐가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재명은 변호사를 그렇게 썼는데도 네. 재산이 늘어. 마법의 진짜 좌파들은 마법의 그 창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